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돼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외형 확장 기대감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봐야 되는지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일단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항공유인데요. 항공유 하락에 따른 수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노선의 절대 강자였죠. 따라서 이런 중국 노선 회복 가시화와 함께 2분기에 호실적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차트를 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지켜보시면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화물 부분 매각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적인 측면 좀 다가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이 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한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달러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83달러대. 그리고 이제 항공유, 그 브렌트유를 중에서 항공유를 만드는데 이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간 87달러대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지겠죠. 살펴보면은 이 원유를 거래하는 팬더멘털이 중동에서 약간 안정된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선반영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되면서 몇 달 안에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유적인 측면, 유가적인 측면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유가가 하락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유를 거래할 때 쓰는 이 달러가 비싸지면서 원유 가격도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가격 상승 아시아나항공한테 좀 좋은 것뿐만 아닙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건 좋겠지만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항공유를 이제 결제할 때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주체비를 높은 아시아나항공한테는 이런 달러가 올라가는 것, 달러가 강세인 것은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달러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크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크적인 측면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 허용과 더불어서 중국의 여행 수요가 맞불리면서 1분기에 항공사들의 한국, 중국 이런 여행 수송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에는 보시면 28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1%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직전과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약 70%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별로 본다고 하시면 1월, 2월, 3월인데 1월 같은 경우 87만 명, 2월은 101만 명, 그리고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만 명을 기록했는데 계속 그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3월 같은 경우에는 1월과 2월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용과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이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장이나 아니면 뭐 공무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노선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중을 오가는 업무차 가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 상용 노선에 좀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 관광 노선 수요 늘어나면서 이렇게 여기에 좀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계속해서 중국 노선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나 항공인 중국 노선을 1분기 말에 이 13개 노선 그리고 일주일에 95회
운항하던 것을 이 4월 초에 15개 노선 그리고 일주일에 117회로 큰 폭으로 또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희가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68%로 좀 매우 높은 회복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중국 노선 회복, 아시아나항공한테 좀 굉장히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함께 운수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국 노선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재무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비수기로 꼽히는 이런 2분기에도 이렇게 중국 노선의 회복 속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실적적인 측면도 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의 좀 중요한 이유 설명드렸고요. 이런 중국 노선이 확대되는 게 만약에 늘어나는 게 유지될 수 있을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작년에 좀 기사를 보면은 한국과 중국 이렇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좀 합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노선을 증편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 바로 이제 운수권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운수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수권이 있어야지 이런 중국을 좀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은 한중 운수권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관광우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아직 30%에서 이 40%인 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의 반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중 관광 수요가 계속 회복되면서 여객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좀 긍정적인 전망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달러와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리스크가 좀 커졌고, 이제 화물을 매각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이런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중국 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합병이 또 있죠. 이 미국 승인만 남은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좀 마무리된다던가 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 부근대에서 약간 큰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와 함께 이 부분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긍정적인 중국 노선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